안녕하십니까. IT 기술가 역사 박희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근입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개념과 그리고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조, 그에 따른 응용 사례를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와 종류, 특징도 공부하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시스템 메모리에서 약간 언급했었던 롬과 램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부울대수와 기본 법칙 그리고 기본 논리 게이트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롬에는 읽기 전용 메모리로서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만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치 없이는 데이터를 쓰거나 변경할 수 없고요. 전원 공급과 상관없이 저장된 내용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고요. 컴퓨터의 바이오스, 게임, 가전기기들, 제 프로그램 등과 같이 일정한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램의 구조는요, 주소 입력을 통하여 읽을 데이터의 위치를 결정하는 주소 데코더가 존재하는데, 이는 메모리의 배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코더를 구성하고 있는 AND 게이트와 디코더의 출력인 최소 항들을 결합하는 OR 게이트로 구성된 논리 회로이죠. OR 게이트 수는 롬의 출력선 수와 같습니다. 롬은 N개 입력선, N개 입력선과 N개 입력선과 M개의 출력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 변수 N개의 비트 조합은 입력 변수 N개의 비트 조합은 주소가 되고 어드레스가 되고요. 출력선에서 출력되는 M개의 비트 조합은 워드가 됩니다. 이때 1워드는 N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소가 최대 2의 N승계이므로 어드레스가 최대 2의 N승계이므로 서로 다른 워드는 최대 2의 N승 워드까지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 램은요, 반도체 회로로 구성된 메모리고 읽고 쓰기가 가능한 주 기억 장치입니다.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저장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는 휘발성 메모리고요. 어느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든지 읽기 쓰기 하는데 같은 시간이 걸리는 임의 접근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선택된 주소의 데이터를 언제든지 쉽게 읽고 쓸 수가 있어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프린트, 카메라, 스마트 TV 등 기업 기능이 필요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램은 제조 기술에 따라서 다이나믹 램과 스태틱 램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이나믹 램은 값이 싸고 용량 크지만 정보가 방전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리프레시 과정이 필요하므로 액세스 속도는 SRAM보다 느립니다. 주로 주기억 장치에서 사용하고요. 이 캐패시터 부분에 리프레시 충전이 필요하고요. 리드와 라이트의 이네이블이 있습니다. 스태틱 램, SRAM은 집적도가 낮은 대신에 재충전 과정이 필요 없이 저장된 내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액세스가 대단히 빠릅니다. 주로 캐시 메모리에 사용합니다. 롬과 램의 특징으로 램은 전원이 중단되면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는 휘발성 메모리고요. 액세스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미 접근 기억 장치이고 기억 기능이 필요한 분야에서 사용합니다. 롬은요,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읽기만 합니다. 저장된 내용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비휘발성 메모리고요. 일정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울대수의 정의, 부울대수의 기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논리 회로를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영국의 수학자 조지 불이 창안한 대수학의 한 형식입니다.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논리 대수라고도 하며 수학적으로 연산이 가능합니다. 논리 회로의 변수들을 참 또는 거짓 중에 하나라고 한정하고요. 변수들을 논리의 합, 오와 곱, and, 부정, not 등과 같은 연산자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은 부울대수에서는 참은 1로 표현을 하고 거짓은 0으로 표현합니다. 참은 1로 표현하고 거짓은 0으로 표현한 부울대수입니다. 미국의 셰넌이 정기적인 스위치 회로가 on, off의 두 가지 형태로 되는 것을 논리식으로 나타내었으며 이것이 디지털 회로의 기본적인 이론으로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논리에서 1은 참으로 나타내고요. 스위치에서는 on, 불이 들어온 상태, 불이 켜진 상태로 on. 다음에 하이, 논리가 1인 상태는 하이, 레벨이 5V라 써 있는데 이 5V는 사용자가 지정하거나 사용할 때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5V가 3V 또는
1V를 참이라든지 ON이라든지 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전등이 켜져 있는 상태를 논리 1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등 1인 상태를 논리 1 또는 레벨 1V일 수도 있고 5V일 수도 있고, 이것들은 사용자가 정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논리 제로라 하는 것은 거짓으로 표현하고요. 이 논리 제로는 오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논리 제로는 로 레벨 0V라고 표현하는데, 이 로 레벨 0V는 전등이 꺼져 있는 스위치가 오프 상태인 상황을 논리 제로, 거짓 또는 오프 레벨 제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 변수를 전자 회로상에서 사용할 때는 그 값은 회로의 출력 단자나 입력 단자나 전선상에 나타난 특정 레벨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정논리는 하이 레벨이 5V일 때 논리는 1일 때에 정논리라고 그러고요. 로 레벨 0일 때 논리는 0일 때를 정논리입니다. 이 반대되는 현상을 네거티브 로직이라고 그러는데요. 로 레벨일 때의 논리를 1이라 그러고 하이 레벨일 때의 논리를 제로라고 얘기하는 게 네거티브 로직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와 비정상적일 때, 다시 말하면 정논리일 때와 부논리일 때는 이렇게 표현 방법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부울대수의 필요성은 왜 필요하냐는 하면은 논리회로의 입력과 출력 관계가 부울대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부울대수의 공리, 즉 증명 없이 참으로 받아들이는 명제이죠. 부울대수의 공리와 기본 법칙 그리고 연산식을 이용하여 출력식을 간소화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부울대수로 간소화한 식을 사용하면은 같은 기능을 가지면서도 구체적으로는 간단한 논리 회로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부울대수의 공리, 즉 증명하지 않고 참으로 받아들이는 명제를 공리라 그러고요. 부울대수는 논리 변수 간의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규칙입니다. 부울대수 1과 0의 두 가지만 존재하므로 1이 아닌 것은 당연히 0이 되고요. 0이 아닌 것은 1이 되는 것입니다. 공리 1, 2, 3로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A가 1이 아니면은 A는 0이든지 또는 A바가 1이 되고요. A가 0이 아니면은 A는 1이거나 그리고 A바는 0이 되는 것입니다. 0과 0의 곱은 0이 되고요. 0과 1의 곱은 0이 되고요. 1과 0의 곱은 0이 되고요. 1과 1의 곱은 1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동시에 1일 때만 1이 되는 AND 게이트고요. 다시 0과 0의 합은 0이고요. 0과 1의 합은 1이고요. 1과 0의 합은 1이고
1과 1의 합은 1이 되는 것인데요. 두 개의 변수가 동시에 1일 때만 1이 되는 OR 게이트가 되는 것이고, 공리 2는 AND 게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부울대에서의 공리로부터 기본 정리가 도입되어 모든 디지털 논리 회로의 설계 및 해석에 사용되는데요. A의 바의 바, A의 부정의 부정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요. A의 곱과 0은 0이 되고요. A 곱 A는 자기 자신이 되고요. A 곱 1은 A가 되고요. A 곱 A 바는 0이 됩니다. 그리고 A 합 0은 A가 되고요. A 합 1은 1이 되고요. A 합 A는 자기 자신이 되고요. A 합 A 바는 1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디지털 논리 회로의 설계 및 해석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불대수의 연산에 있어서 연산 순수를 바꾸어도 연산은 같다는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A와 B의 곱은 B와 A의 곱과 같고요. A와 B의 합은 B와 A의 합과도 같습니다. A가 0과 B가 0일 때 A와 B의 합은 0이고요. 0과 1의 합은 1이고 1과 0의 합은 1이고 1과 1의 합은 1인데요. 다시 B와 A의 합은 0이고요. 그래서 B0과 A0은 0이고요. B1과 A0은 0이고 B0과 A1은 1이고요. B1과 A1은 1입니다. 그래서 A 합 B와 B 합 A는 0, 0, 1, 1, 1, 1, 1, 1로 같음을 교환법칙에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결합법칙인데요. 불대수에서 괄호 안의 결합과 괄호 밖의 결합은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는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와 C의 곱과 A는 A와 B의 곱과 C와 같고요. B와 C의 합의 A는 A와 B의 합의 C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와 C의 곱은요. B와 C의 곱은 두 개 다 1일 때만 1이니까요. 1과 1일 때만 1이고요. 1과 1일 때만 1이 되겠습니다. A와 B의 곱은요. 1과 1일 때만 1이고요. 1과 1일 때만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BC와 A와의 곱은
0과 0일 때는 0이고 0과 0일 때는 0이고 0과 0일 때는 0이고 쭉쭉쭉쭉 내려와서 1과 1일 때만 1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변에도 동일한 결과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분배법칙인데요. 괄호로 묶여진 논리연산에서 괄호 밖의 변수값이 괄호 안의 변수값의 공통으로 할당됨으로 분배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B와 C의 합은 A와의 곱과 AB의 곱과 AC의 곱이 전체적으로 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면은 B와 C의 곱은 1일 때만 1이고요. 또한 B와 C의 곱은 1일 때만 이렇게 1이 됩니다. 그 다음 A와 B의 곱은요. A와 B의 곱은 상호 1일 때만 1이 되고요. 1일 때만 1이 되고요. 그래서 BC와의 곱과 A와의 곱은 0, 0, 0, 0, 0, 0, 0, 1이 되고요. AB와 C와의 곱은 서로 1일 때만 1이 되는으로써 좌변과 우변이 같음으로써 분배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흡수법칙인데요. 한 집합이 다른 집합 안에 완전히 포함되는 것. 하나의 집합이 다른 집합 안에 완전히 이렇게 포함되는 것은 A이고요. 한 집합이 다른 집합 안에 완전히 포함되는 것이 A인 것이고요. 두 집합 사이에 합집합과 교집합을 했을 때 한 집합으로 흡수된 결과가 나오는 것. 두 집합의 교집합이 A고 A가 되겠고요. 두 집합의 교집합이 A가 되는 것을 우리는 흡수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모르간의 법칙인데요. A, B, C의 합의 반은 A, B, C 각각의 바와 동일하고요. A, B, C 곱의 반은 A, B, C 합의 각각의 바와 동일하다는 것이 더 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논리식의 전체 보수를 각 논리 변수에 대해서 보수를 바꾸고요. 각 논리상수에 대한 보수를 취함으로써 논리상수 1은 0으로 0은 1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AND 연산은 OR 연산으로, OR 연산은 AND 연산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부울대수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두 변수에 대한
곱은 1일 때만 1이 되는 AND가 되는 거고요. 두 변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0과 0일 때만 0이 되는, 나머지는 1이 되는 상황. 이건 OR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부울대수의 기본 법칙으로는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교환법칙이 성립하고요. A와 B의 곱은 B와 A의 곱 같고요. A와 B의 합은 B와 A의 합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분배법칙, 흡수법칙,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울대수를 기본으로 기본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AND 게이트는 2개 이상의 입력 논리 변수들을 논리적 곱으로 AND 연산을 수행하여 한 개의 출력을 얻는 게이트입니다. 기호로는 닷 또는 크로스를 사용하여 생략이 가능하고요. 스위치 ON이라는 것은 논리 1로 대신할 수 있고요. 스위치가 OFF라는 것은 논리 0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전구에 불이 들어온 상태를 1로 표현을 하고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0으로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입력 A와 입력 B가 스위치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입력 A에서 스위치가 오픈, 입력 B도 오픈이 되면 이 Y쪽에 전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한 개만 열려 있어도 스위치에 불이 출력 Y에는 불이 들어오고 있지 않죠. 입력 A에 불이 오프고 입력 B에도 오프면은 Y에는 오프가 되는 것이고요. A 단자에 오프고 B 단자에 ON을 할지라도 A 단자에 오프가 되었으니까 불이 안 들어올 거고요. A 단자에 스위치를 켜고 B 단자에 스위치를 끄면은 역시 불이 안 들어올 것입니다. A도 스위치를 ON 시키고 B도 스위치를 ON 시켰을 때 이 Y는 불이 켜지죠. 이것을 우리는 AND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입력 A에다가 0, B에도 0이면 0이고요. 입력 A에 0이고 B에다 1이라 할지라도 0이고요. 입력 A에다가 1이고 B가 0이라 할지라도 출력은 0이고요. A나 B나 동시에 1일 때만 Y가 1 불이 켜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두 입력 변수 A와 B가 동시에 ON 했을 때,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A와 B를 동시에 연결했을 때만 불이 켜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변수 중 A와 B의 두 변수 중 하나라도 오프가 열려 있으면 그 출력 값은 불이 들어오지 않는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ND 게이트에 있어서는 두 개 다 A나 B 변수, A나 B 변수 두 변수가 동시에 1일 때만 1이 되는 것입니다.
엔드 게이트를 회로로 그려보면요, 트랜지스터 회로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 역시 A하고 B의 입력 단자가 있고요. 이 트랜지스터는 NP형 트랜지스터로서 A가 하이, 즉 1일 때에 이 트랜지스터는 컬렉터와 에미터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럴 때 스위치가 이렇게 닫히고 0일 때는 열리겠죠. 다시 얘기하면 1일 때는 스위치 닫히고 0일 때는 열리고요. 밑에 있는 트랜지스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가 1일 때는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쇼트가 됩니다. 에미터와 콜렉터가요. 이 트랜지스터가 스위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닫힘으로써 ON이 되고 0이 되면 OFF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 A와 B 모두 1인 경우만 요 두 개가 쇼트 연결된 경우만 Y에서 1이 나타나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 VCC가 Y와 같아질 수 없는 거죠. 이 VCC가 O라고 가정해 봅시다. A와 B가 이렇게 연결됐을 때만 Y는 5V가 발생이 되겠죠. 두 입력 중 A와 B 두 입력 중 하나라도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스위치가 오픈된다는 얘기죠. 트랜지스터 전류가 끊겨서 Y는 0으로 출력이 되겠죠. 이 엔드 게이트의 논리 기호는 입력 두 단자와 A, B, Y 출력 한 단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논리식은 A와 B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표를 우리는 진리표라고 하는데요. 단자 A와 B의 출력값 Y가 있는데요. 입력 단자 A, B와 출력 단자 Y에서 입력 단자 둘 중에 두 개 다 모두 1일 때만 출력 단자 1이고요. 나머지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논리 회로가 적용된 직접 회로는 TTL7408이라는 부품명이 있는데요. 이 부품명이 좌측에 보는 바와 같이 진리표와 논리식과 논리기호로 이루어진 직접 회로 IC인 것입니다. 진리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진리식 또는 논리 회로에 대한 모든 입출력 결과를 기록하는 표가 이런 진리표, 이렇게 진리표라는 것입니다. 참여라든지 true, false, 거짓을 나타내는 값이 0과 1인 모든 가능한 조합과 각각에 관련된 함수 값을 0과 1로만 표현을 합니다. 엔드 게이트 IC 집중 회로라 그러는 건데요. 이 IC는 지금까지 두 개의 입력을 봐왔으며 3개의 입력도 될 수도 있고 4개의 입력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4개나 3개나 입력으로서 4개 입력 모두가 1일 때만 1이 되는 것들이죠. 동일한 내용이죠. 3개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A, B, C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출력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TTL 게이트, TTL 로스는 부품이 7408이라고 7421 이런 것들이 있고요. CMOS에서는 두 개 입력, AB 입력이 4081이라는 부품명이 있고요. 세 개 입력에서 CMOS는 4073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엔더 게이트에 이어서 오아 게이트인데요. 엔더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오아 게이트 역시 두 개 이상의 입력 논리 변수들을 논리적으로 합하는 오아 연산을 수행하여 한 개의 출력을 얻는 게이트입니다. 연산 기호로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엔더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ON인 상태를 논리 1로 표현을 하고요. 스위치 OFF인 상태를 논리 0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스위치 ON을 전구가 점등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스위치 OFF를 불이 꺼져 있는 수동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불이 켜져 있을 때는 논리 1로 표현을 하고요. 불이 꺼져 있을 때는 논리 0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입력 단자 A와 B에서요, 출력 단자 Y로 출력이 되는데요. 입력 단자가 불이 스위치를 ON, 다시 말씀드리면 입력 단자 A는 스위치를 끄고 입력 단자 B도 스위치를 껐을 때에 출력 단자 Y는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입력 단자 A는 스위치를 오프하고 입력 단자 B는 스위치를 ON하면은 불이 켜지져 있죠. 입력 단자 A가 스위치를 ON하고 입력 단자 B가 스위치를 오프해도 출력 단자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입력 단자 스위치를 ON하고 입력 단자 B 스위치를 ON하고 출력 전등은 불이 켜져 있는 것이죠. A와 B 어느 한쪽만 스위치 ON을 해도 출력 단자 Y는 불이 켜져 있는 형태가 되는 것들이죠. 따라서 이 오아 게이트는 0과 0, 입력 단자 A, B 모두가 0일 때만 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두 변수 모두가 동시에 오프이면 그 출력값은 제로가 되는 것들이고요. 두 변수 A, B 중 어느 하나라도 스위치가 ON을 시켰으면 그 출력값은 전등이 들어오는 값이 되는 것이죠. 오아 게이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스위치가 둘 중에 하나라도 ON이 되면은 전등이 켜진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A와 B 둘 중에 하나라도 ON이 되면은 출력값은 1, 불이 켜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아 게이트인 것이고요. 오아 게이트를 트랜지스터 회로로 구현을 한다면은 이렇게 또 구현을 할 수 있는데요. VCC는 항상 5V도 될 수도 있고요. 3V도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1V도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이 출력이 5V라든지 3V라든지 1V라면 우리는 1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죠. 이 트랜지스터 역시
NPN 트랜지스터로서 A단자나 B단자에 하이가 들어가면, 즉 뭐 5V나 3V나 1V나 하이가 들어가면은 콜렉터와 에미터 전압이 이렇게 쇼트가 되는 겁니다. 이 스위치가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요. B 트랜지스터 마찬가지고요. 이 B 단자가 스위치를 켜면 ON이 되면은 이렇게 콜렉터와 에미터가 이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요 R이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등이 되겠죠. 전등. 전원이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온, 즉 쇼트가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려서 전등에 불이 켜지는 형태가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두 트랜지스터 단자, 입력 단자 A와 B의 입력이, 각각 입력이 출력 Y로 연결되어 A, B 중 하나의 트랜지스터라도 한 개라도 1이 되면, 쇼트가 되면은 Y 출력은 1, 즉 전등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지만 A와 B 모두가 0일 때만, 두 개가 오프일 때만 전등이 꺼지는 형태가 되겠죠. 둘 중에 한 개만 이렇게 이어지면은 전류가 흘러서 전등이 켜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 OR 게이트의 논리 기호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단자가 A, B 단자 두 단자지만 세 단자가 될 수도 있고 네 단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논리식은 A 합 B가 되는 거고요. 진리표는 A, B 입력 단자가 0과 0일 땐 0이 되는 거고요. 출력 단자 0이 되는 거고요. 입력 단자 A, B, A가 0이고 B가 1일 때는 출력 단자 1이 되는 것들이고요. A의 입력 단자 1과 B의 입력 단자 0이 출력 단자 1이 되는 거고요. A의 입력 단자 1과 B의 입력 단자 1이 출력 단자 1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개 다 입력 단자 A, B 두 개 다 0일 때만 출력 단자 0이고요. 나머지가 1인 게이트가 OR 게이트인 것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서 TTL과 CMOS에 대한 차이점은 공부를 했었고요. CMOS가 내부 저항이 커서 전류가 거의 안 흐른다는 얘기 있었고요. TTL은 내부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흐른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TTL의 두 개 입력은 7432가 있고요. CMOS의 두 개 입력은 7041고 있고 세 개의 입력 자리는 4075라는 부품명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NOT 게이트입니다. 이 NOT 게이트 역시 스위치가 ON일 때는 논리를 1로 보고요. 스위치가 오프면은 논리는 0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점등했을 때를 불이 켜져 있을 때 1로 보고요. 불이 꺼져 있을 때를 또 0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한 개의 입력과 한 개의 출력을 가집니다. NOT 게이트는요. 반전이라고 그러죠. 반전. 인버터라고 그러는데요. 하나의 논리 레벨을 반전 또는 보수화된 다른 논리 레벨로 변환하는 것을 인버터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0이면 1이고 1이면 0인 것입니다. 인력 변수가 오프이면 출력에는 ON이 되는 거고요. 인력 변수가
on이면은 출력은 0이 되는 것이죠. 입력이 불이 꺼져 있으면 출력은 불이 켜져 있고요. 입력이 불이 켜져 있으면 출력은 불이 꺼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NOT 게이트라고 합니다. 입력 A가 입력 단자 하나뿐밖에 없죠. NOT 게이트는. 입력 A가 0이면은 스위치를 ON 시키지 않고 이렇게 오픈 시켰으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고요. 입력 신호가 1이면은 ON이면은 이렇게 ON이면은 다시요. 입력 A가 스위치를 켜지 않고 끄면 제로이면은 누르지 않으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를 거고요. 스위치 A가 ON이면은 1이면은 이렇게 쇼트가 되겠죠. 스위치가 이렇게.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버리니까 전구 쪽은 이렇게는 흐르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지 않는 오프가 되는 것입니다. ON. 스위치 A가 1이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오프가 되고요. 스위치가 오프면은 떨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전대 불이 켜져 있죠. 그러면 출력은 1 불이 들어온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NOT 게이트입니다. NOT 게이트. NOT 게이트의 회로는요. 트랜지스터에서 입력 변수가 하나이고요. 출력 변수가 하나입니다. 입력 A 단자에서 1이면은 하이라고 그랬었죠. 1이면 이렇게 스위치를 ON 시킨 겁니다. ON 시켰다는 얘기는 단자 A에다가 1V라든지 5V 전을 인가한 상태고요. 전을 인가하면은 이 트랜지스터는 컬렉터와 에미터가 거의 쇼트가 되는 거죠. 쇼트가 되면은 Y는 제로가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은 입력 단자 A가 1이 되어서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해서 쇼트가 되면은 Y는 0이 되는 거고요. 단자 A가 0, 스위치를 오프해서 콜렉터와 에미터가 떨어져 있으면은 Y는 1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NOT 게이트 회로고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A가 0V이면은 0V라는 얘기는 오프하면은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트랜지스터는 차단되고 출력 전압은 VCC가 5V라고 가정하면은 VCC가 5V가 되어 출력이 1이 되는 것이고요. 입력 A에 5V를 인가하면은, 즉 하이를 인가하면은, 또 다른 말로 스위치를 ON 시키면은 트랜지스터가 ON 상태가 되어 이 그라운드하고 쇼트가 됩니다. 그럼 이 그라운드가 쇼트된 Y의 출력값은 제로가 되는 것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NOT 게이트라고 하며 회로는 이와 같이 회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NOT 게이트의 논리 기호인데요.
입력 단자 1개와 출력 단자 1개로 구성되어 있고, 항상 NOT 게이트는 0이 들어오면은 1이 되고 1이 들어오면 0이 되는 것들이고요. 논리식은 출력값 y에 대해서 변수 a에 이렇게 bar을 표기한 부분입니다. a에 bar을 표기한 부분이고요. 입력값 a에 출력 포트 y 하나라고 지정되어 있고, a가 입력이 0이면은 출력은 1이고요. 입력이 1이면은 출력이 0이 되는 것입니다. 이 NOT 게이트의 IC는 이렇게 크게 이제 두 종류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종류가 있는데요. TTL 계열은 7404가 있고요. CMOS 계열은 4049가 있습니다. 직접 회로가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 이제 실제 회로에서 많이 적용되는 풀업, 풀다운 논리 방식입니다. 풀업 저항과 풀다운 저항이 있는데요. 풀업부터 설명을 하면은, 전체적인 용도는, 우리가 지금, 형태, 이런, 다큐에서의 보는 형태는 잘 이해 안 갈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단말기가 CPU가 구동하기 전에 어떤 포트가 하이라든지 로우로 잡아주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논리 방식인데요. 여기에서는 풀업 저항 방식의 논리 입력 회로는 스위치가 오프 시에 VCC가 하이 레벨, 논리 스위치 온 시에는 그라운드. 참 이해가 어려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TTL 게이트에서 스위치를 오프 상태인 경우에는 하이 1이 입력이 되고 있고요. 스위치 온 상태에 있으면은 이렇게 전위가 그라운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0V, 즉 오프 온 상태에서는 스위치가 온 상태이었을 때는 TTL 게이트의 입력이 0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이 TTL 게이트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일반적인 상태에서 항상 하이가 걸려 있고요. 스위치를 연결해서 스위치 온 상태이면은 로우로 TTL 게이트의 입력단에 0으로 입력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풀업이라 그러고요. 이 저항이 요 형태가 그라운드로 묶여져 있으면 풀다운이라 그럽니다. 이 풀업과 풀다운은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하드웨어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논리 게이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풀업과 풀다운은 반대 개념인데요. 이 평상시에 TTL 게이트로 입력되는 단자는 0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0입니다. 항상. 평상시에는요. 그런데 스위치를 연결해서 VCC 5V 인가하면은 이 TTL로 들어간 전압은 1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로이에다가 스위치를 온함으로써 TTL에 인가되는 전압이 5V
하이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스위치가 오프 시에는 이렇게 로우로 되고요. 그라운드하고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스위치 온 시에는 이 VCC 5V가 게이트, TTL 게이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이전에 부팅 이전에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논리 게이트입니다. 풀다운도 마찬가지고 풀업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디바이스에서 부팅하기 이전에 일어난 변수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풀업이나 풀다운이라는 논리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랜드 게이트인데요. 랜드 게이트는 AND 게이트에다가 NOT 게이트를 정렬 연결한 것인데, 이 NOT 게이트는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 개념이죠. AND 게이트에다가 바를 한 것이 NOT 게이트입니다. AND 게이트의 결과값을 뒤집은 게 NOT 게이트인 것이죠. 논리기호로는 이렇게 AND 게이트이죠. AND 게이트에다가 부정을 표시한 반대의 표시를 하는 것이 랜드 게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AND 게이트에다가 NOT 게이트를 직렬로 연결한 것이죠. 입력 AB 단자에서 AND 게이트는 1과 1일 때만 1이었는데 NOT을 직렬 연결하면은 1과 1일 때만 0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랜드 게이트는 두 개 입력 단자에서 1과 1일 때만 0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는, 출력값이 1이 되는 게이트를 랜드 게이트라고 합니다. 입력 변수 중에 하나라도 0이면은 그 출력의 결과는 1이 되고요. 입력 변수 모두가 1이면은 그 출력값은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ND 게이트에서 NOT 게이트를 직렬로 연결한 값이 되겠죠. 이 랜드 게이트의 회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랜드 게이트에서 A, B 모두 A와 B가 모두 1이 들어오면은 트랜지스터의 전기가 통해 전원의 접지로 풀업 연결이 되어 Y는 0이 되는 것입니다. 랜드 게이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IC는 마찬가지로 TTL과 CMOS가 있는데 두 개 입력자리는 7400이고 세 개 입력자리는 7410이고 네 개 입력자리 역시 7421인데요. 이건 역시 4개, 3개, 2개 입력이 있는 것입니다. CMOS 역시 2개 입력자리는 4011이고 있고요. 3개 입력이든 4개 입력이든 간에 A, B, C 또는 A, B, C, D 모두 입력이 1이 들어왔을 때만 출력이 0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노아 게이트인데요. 노아 게이트 역시 랜드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오아 게이트에서 NOT 게이트를 직렬 연결시킨 것입니다. 오아 게이트에서 NOT 게이트를 직렬 연결한 것들이고요. 오아 게이트의 출력 결과값에다가 반대를 취한 것, 0이면 1, 1이면 0, 0 이렇게 반대를 취한 결과값, 다시 말하면 보수화한 값이 노아 게이트인 것이죠. 노아 게이트는 A와 B의 합을
보수를 취하는 것입니다. 노아 게이트는 0과 0일 때는 1이 되고요. 나머지 것은 제로가 되는 것이죠. 0과 0일 때만 1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화 게이트에서 낫 게이트를 직렬로 연결한 노아 게이트의 질표가 되겠습니다. 파형을 보면은요, 0과 0일 때는 1이 되죠. 0과 1이거나 1과 0이거나 1과 1일 때는 모두가 0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0과 0일 때만 1이 되는 게 노아 게이트인 것이죠. 입력 변수가 모두 0이면은 그 출력 결과는 1이고요. 입력 변수가 하나라도 1이면 그 출력은 0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게이트의 회로인데요. 이 노아 게이트 회로 역시 NPN 트랜지스터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A 단자와 B 단자의 입력 두 단자가 있습니다. A 단자가 하이면은 이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ON이 되고요. B 단자 역시 하이가 되면은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ON, 이렇게 쇼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 트랜지스터 동작이 하게 되고요. 이 VCC는 5V가 될 수도 있고요. 3V도 될 수가 있죠. 출력 단자 Y의 위치가 오화 회로의 트랜지스터 아래에서 바뀌게 되는 얘기는요. 이가 쇼트가 된다면은 여기는 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한 A의 입력 단자를 가진 트랜지스터의 컬렉터와 에미터가 쇼트가 된다는 얘기는 이 출력 단자 Y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1일 때만, 즉 A와 B 단자가 1, 즉 하이일 때만, 스위치가 동작했을 때만 Y 단자는 0이 된다는 것이죠. 노아 게이트 IC에는 TTL은 7402와 7427이 있고요. CMOS에는 4001과 4025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인데요. 베타적 논리 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익스클루시브 오화 또는 EX5화라고 표시하고 있고요. 불일치 회로라고 하고 보수 회로에 응용됩니다. X5화라고 표현하는 이 게이트는요. TTL의 두 단자 입력은 7486이 있고요. CMOS의 두 단자 입력은 4030이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는요, 오화 게이트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제 논리 회로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입력 단자 AB 단자에서 A가 0과 B가 0일 때만 0이고요. 0과 1일 땐 1이고요. 1과 0일 땐 1이고 1과 1일 땐 0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가 있을 때 A단 반대일 때거나 변화가 있을 때 0이거나 1이거나
또는 1이거나 0이거나 할 때는 출력값이 1로 된다는 것입니다. AB 단자에서 입력값이 동일하면은 출력값은 0이고요. 입력값이 AB 동일하면은 출력값은 0이고요. AB 입력 단자가 0 또는 1 또는 0이면은 출력은 1과 1이 되는 게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입니다. 입력 단자 A와 B가 0과 0이면은 0이고요. 입력 단자 A와 B가 0과 1이면은 1이고요. 입력 단자 A, B가 1과 0이면은 1이고요. 입력 단자 A, B가 1과 1이면은 0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두 개의 입력 변수 값이 같을 때는 출력이 0이 되고요. 두 입력 변수 값이 서로 다를 때는 출력 값이 1이 되는 게이트가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익스클루시브 NOR 게이트가 있는데요.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에 NOT 게이트를 결합한 것이 익스클루시브 NOR 게이트입니다.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의 출력을 보수한 값, 즉 반대, 출력 0이면 1이고 1이면 0인 것이 익스클루시브 NOR 게이트인 것이죠. 주로 이제 비교 회로에 응용이 되고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NOR IC는 74266이네요. 익스클루시브 NOR 게이트는 논리 기호로는 이런 형태이고요. 논리에 대한 진리표는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서로 다를 때만 1이라는 것입니다. 입력 신호 A, B가 서로 다를 때 0과 1이라든지 1과 0이라든지 서로 다를 때의 출력이 1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익스클루시브 NOR 게이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버퍼 게이트가 있는데요. 버퍼 게이트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입력 단자에 하나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NOT 게이트를 두 개를 연결하면은 자기 자신과 같은 것입니다. NOT 게이트를 두 번 하면은 자기 자신과 같은 거고요. 이건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동일한 결과 값을 가집니다. 입력이 0이면은 출력이 0이고요. 입력이 1이면은 출력이 1인 것입니다. 이 버퍼 게이트는 입력이 A 디바이스로 갈 수도 있고, 출력 A 디바이스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출력이 B 디바이스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출력이 C 디바이스로 간다면은 얘들 각각의 출력에 대한 전압 강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전압 강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다시 설명하면요. 이 버퍼가 없어질 경우 A라는 출력의 신호가 또 다른 A라는 디바이스로 연결될 수도 있고 B라는 디바이스로 연결될 수 있고 C라는 디바이스로 연결될 때에 이 각각의 디바이스의
저항이 달라서 저항의 분배, 전압의 분배로 인하여 A에 나온 출력이 전압 강화가 발생하므로 이 전압 강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버퍼인 것입니다. 0 넣으면 0이 나오고 1이 나오면 1이 나오는 그 결과값으로 봤을 때에 논리적으로 무의미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도선과 여러 게이트의 통과로 약해진 신호, 즉 출력 신호의 아웃풋이 여러 개의 디바이스에 연결됐을 때에 그 신호가 약해져서 신호를 버퍼의 출력으로 감소된 신호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시죠. 예. 좀 전에 전압 분배라든지 임피던스에 따라 전압 분배에서 전압 강화가 생겨서 신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에러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에러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버퍼 게이트를 쓰기도 합니다. 5V의 논리 1인 상태가 긴 도선의 고유 저항 등에 따른 전압 강화로 인하여 0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하이였는데 어떤 도성의 길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논리가 1이었는데 0으로 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고자 할 때에 이 버퍼 게이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버퍼 게이트를 통과하면 원래의 논리 그 값이 1이든지 또는 5V이든지 또는 3V이든지 간에 원래 값을 출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트리스테이트 버퍼 게이트인데요. 출력이 3개의 레벨 중 하나를 갖는 특수한 기능의 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출력은 이렇게 Y입니다.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입력단자 A가 0이고 S가 0일 때 Y는 0이 되고요. 입력단자가 1일 때에 S가 0이면은 출력은 1이 되고요. 입력단자가 0이고 S가 1이면 하이 임피던스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경우, 또 입력단자 A가 1이고 입력단자 S가 1일 때는 또 하이 임피던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입력단자가 0이고 S가 0일 때만 0이고요. A 단자가 1이고 S 단자가 0일 때만 1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응용 게이트에 대해서 논리 IC로 진리표가 논리 IC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논리기호와 논리식과의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요. 다시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게이트는요, A 단자와 B 단자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곱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요. A 단자, B 단자가 두 단자가 모두 1일 때만 1이고요. 0과 0, 0과 1, 1과 0, 그 외에는 모두 0이라는 것입니다. AND 게이트는 A, B 단자 모두가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이고요. 대표적인 TTL IC는 7408이 있네요. 이렇게 AND 게이트가 하나, 둘, 셋, 4개로 이루어진 TTL 7408이라는 IC가 있습니다. 그 다음 OR 게이트인데요. A, B 단자의 합으로, 논리식 합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 OR 게이트는 두 개 다 A 단자와 B 단자가 두 단자가 0일 때면 0이고 나머지는 1인 것입니다. 0과 1, 1과 0, 1과 1일 때는 항상 1인 것이죠. 이 OR 게이트는 0과 0일 때만 입력 단자가 0과 0일 때만 0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상태에서는 1이 되는 것들이죠. 그 NOT 게이트는요. 입력 단자가 출력 단자에 대해서 항상 반전이라는 것이죠. 입력 단자가 1이면은 출력 단자는 0이 되겠고요. 입력 단자가 0이면은 출력 단자가 1이 되는 그런 형태의 것입니다. 입력 단자가 0이면은 출력은 1이 되고요. 입력 단자가 1이면은 출력은 0이 되는 반전 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이트는 이제 7404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 7404가 있네요. 그 다음에 랜더 게이트인데요. AND 게이트에다가 부정 바를 입힌 게 랜더 게이트입니다. 이 랜더 게이트는요. 두 개 다 1일 때만 0이고요. 나머지는 1인 것입니다. 0과 0일 때는 1, 0과 1일 때도 1, 1과 0일 때도 1. 그러니까 A, B 입력 단자 두 개 다 1일 때만 출력이 0이 되는 경우 있고 이것이 랜더 게이트인 것입니다. 그에 또 상반되는 노아 게이트는요. 입력 단자 A, B 두 단자 중 두 단자 모두 0일 때만 1이 되는 것입니다. OR 게이트에서 부정을 입힌 게 노아 게이트인데요. 이 노아 게이트는 0과 0일 때만 1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게이트입니다. 입력 단자가 0과 0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게이트가 노아 게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익스클루시브 OR인데요. 익스클루시브 OR는 OR 게이트에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익스클루시브 노아는 익스클루시브 OR는 OR 게이트에다가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익스클루시브 노아는 노아 게이트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한 거네요. 익스클루시브 OR는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입력 단자 A, B가 서로 다를 때만 1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 단자 A와 B가 1과 0, 0과 1이 서로 다를 때에 출력 단자가 1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노아는 입력 단자 A, B가 같을 때만 1이 되는 것이죠. 익스클루시브 OR하고 또 반대가 되는 것이죠. 다를 때 입력 단자가 서로 0과 1 다를 때는 0이고요. 입력 단자 A, B가 서로 다를 때는 0이고요.
입력 단자가 서로 같을 때 A와 B의 입력 단자가 1과 1일 때만 1이고 입력 단자가 0과 0일 때만 1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의 특징입니다. 진리표이죠.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노아는 4개짜리에 74266이 있네요. 다시 랜더 게이트, 노아 게이트,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를 구분해 본다면은 랜더 게이트는 A, B의 입력이 1과 1일 때만 0이 되는 거고요. 노아 게이트는 A, B의 입력이 0과 0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고요. 익스클루시브 OA는 A, B의 입력 값이 다를 때만 1이 되고요. 같을 때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아는 반대로 0과 0일 때만 1이 되고요. 같을 때 입력값이 같을 때만 1이 되고요. 입력값이 다를 때는 0이 되는 것입니다. 논리 게이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AND 게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OR 게이트가 되는 거고요. 버퍼에다가 반전 인버터를 넣은 게 NOT 게이트가 되는 거고요. 요것들이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가 그 다음 NOT 게이트가 기본 게이트가 되는 것들이고 NAND 게이트, NOR 게이트,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 이 버퍼는 이 세 가지의 게이트의 응용 게이트라 볼 수가 있습니다. AND 게이트의 부정이 랜드 게이트고요. OR 게이트, 이렇게 OR 게이트의 부정이 노아 게이트가 되고요.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OR 게이트의 이런 표현이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가 되고요. OR 게이트의 부정에 이렇게 된 표시가 익스클루시브 노아 형태의 게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퍼가 있고요. 이렇게 버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에 대한 진리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입력 단자 A와 B에서 AND 게이트는 0과 0일 때는 0이고요. 0과 1일 때는 0, 1과 0일 때는 0이고 A와 B 단자가 모두 1일 때만 1이 되는 것이 AND 게이트인 것입니다. A와 B의 곱으로 표현을 하고요. OR 게이트는 입력 A 단자와 B 단자가 두 개 다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로 이렇게 진리표가 장색해지고요. A와 B의 합으로 이렇게 합으로 표현됩니다. NOT은 단자가 한 개인 것이며 이 A바라고 표현되는 것은
A가 0일 때는 1이 되고요. A가 0일 때는 1이 되고요. A가 1일 때는 0이 되고요. A가 1일 때는 0이 되고, 이게 not 게이트입니다. 다시 B가 0일 때는 1이 되고요. B가 1일 때는 0이 되고, B가 0일 때는 1이 되고, B가 1일 때는 0이 되죠. 이게 not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랜드 게이트는요, A와 B의 고부에 바가 씌워져 있는데요. A 단자, B 단자가 1과 1일 때만 0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낸드 게이트는 랜드 게이트는요, 입력 단자 A, B 모두가 1일 때만 0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1이 되는 게이트가 랜드 게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게이트는요, 입력 단자 A와 B 모두가 0일 때만 1이 되는 게 노아 게이트입니다. A와 B의 합의 바는 A와 B의 두 개 다 0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 0과 1이거나 1과 0이거나 1과 1일 때는 이렇게 0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OR인데요. 익스클루시브 OR은 A와 B 단자가 서로 다를 때만, A와 B의 단자가 서로 다를 때만 1인 것입니다. A와 B의 단자가 이렇게 서로 다를 때만 이렇게 1이 되는 것이고요. A와 B의 단자가 0와 0이거나 1과 1인 경우에는 0과 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익스클루시브 노아는요, 익스클루시브 노아는 입력 단자 A와 B가 동일할 때만 이렇게 1이 되는 것입니다. 0과 0일 때만 1이고, 또 A와 B 단자가 1과 1일 때만 1이 되는 것이죠. 익스클루시브 OR랑 익스클루시브 노아랑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익스클루시브 OR는 AB 단자가 서로 다를 때만 이렇게 1이 되는 것들이고요. AB 입력 단자가 서로 다를 때만 익스클루시브 OR는 1이 되고요. AB 입력 단자가 서로 같을 때만 1이 되는 익스클루시브 노아는 서로 반대가 되는 것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익스클루시브 노아는 AB 입력 단자가 같을 때만 1이 되고요. AB 입력 단자가 같을 때만 1이 되는 게 익스클루시브 노아인 것입니다. 익스클루시브 OR는 AB 입력 단자가 서로 다를 때 입력 단자 AB가 서로 다를 때 익스클루시브 OR는 이해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버프입니다. 이 버퍼는 입력 단자가 0일 때만 0일 때도 0이고요. 입력 단자가 1일 때도 1이고요. 같은 입력과 출력이 같은 형태를 우리는 버퍼라고 합니다. 버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부교재 모바일 시대의 컴퓨터 개론이 좀 진전을 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했었던 부분과 메모리 부분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복습이라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모바일 시대의 컴퓨터 개론을 1장부터 4장까지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한 2시간을 연이어서 강의를 했는데요. 좀 지겨울 수도 있고 때론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굳이 구체적 내용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께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과목은 IT 기술과 역사에 대한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과목이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나왔었고 적용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